오늘도 어제하고 상황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아직 화이자 관련해 가지고 뭐 약세인 국가도 있지만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었고 새벽에. 그다음에 다우존스 미국도 똑같은 게 다우존스는 세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약간 특히 나스닥이 약한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원자재 시장은 또 막 완전히 혼줬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들렸다가 내렸다가 들림을 반복하고 있고 금값은 뭐 위로 급등했다가 다시 하루를 급전직하면서 떨어진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구리 방향도 상대적으로 최근 이제 들렸던 걸 약간 깎아먹긴 했지만 다시 머리를 들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큰 틀로 놓고 보면 위로 가는 방향, 경제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그런 패턴대로는 아직 그런 패턴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쓰는 줌이거든요. 제 강의 가서도 가끔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개파락을 하고 아래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 확연한 그 비대면 때문에 수혜를 본 주식이긴 하고 기대치가 높은 주식이긴 한데 이게 어제 20% 떨어졌는데 오늘 10% 가까이 또 떨어졌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특이하게 생각하는 건 이건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주식도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보시면 테슬라, 이 파란 게 이거 테슬라입니다. 내려가는 게 이거. 이 테슬라인데, 오늘입니다. 사실 경제가, 화이자가 와서 경제가 괜찮아지면 자동차 판매는 그린 에너지를 강요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앰플이 언택과 관련된 수혜주?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게 이제 주로 스마트폰 판매 쪽, 물론 뭐 애플 쪽에서 다른 쪽의 영역들도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이 대세이긴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가? 특히 테슬라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줌이나 이런 언택 관련주 수혜주들이 떨어진 건 이해가 되겠지만 테슬라라든가 혹은 뭐 애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하게 반응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이게 그 고배수를 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상황이 뒤바뀌니까 매도로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계속 사실은 투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왜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냐면 강력하게 아랫방향으로 쏟아져 내려갈 수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쳐다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충분한 조정이 없이 고배수를 치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걸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건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배수를 인지하고 매도 세력이 매도를 들이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음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경제 지표들 보면은 이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 투자자 심리 지수 신뢰 지수가 예측치보다는 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는 멈추고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영국의 리테일 판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죠. 이제 상대적으로는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라가던 게 이제 멈추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갑자기 쭉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 수축 국면을 제대로 타고 있다는 개념인데,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코로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고 이제 마이너스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전체 경제와 관련된 심리 지수는 이제 빠른 속도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봉쇄가 강화되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소규모 비즈니스 관련된 긍정 심리 지수 또 이제 상승 추세가 멈추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증가 추세가 지금 둔화돼서 멈춘 상태고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 전달보다. 그 다음에 예상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급격히 튀었다가 여기 지금 다시 수축 국면하고 기준인 50에 다시 들러붙었어요. 빠른 속도로 밑으로 빠졌습니다. 고용시장이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거든요. 비농업 부문 전체고 이게 이제 민간 부분인데 보시면 올라가던 속도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고용도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BLS 데이터입니다. 두 개 다 BLS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볼까요? 클릭하면 이게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일자리 창출인데 잘 보시면 끝에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가하던 게 내려오면서 전월 대비 살짝 오르긴 했지만 추세 자체는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 같고 고용 부분도 급격히 증가했다가 추세 자체는 하락 방향. 물론 전월하고 동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약간 기었거든요. 아래로 내려가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업 부분인데, 그러니까 해고 부분이거든요. 해고 부분은 이제 강도가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락다운 이후에 그 다음에 경제 재개에 의해 급격히 변하던 그런 고용 시장이 점진적으로 이게 실업이든 고용이든 간에 속도 부분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일정 수준 내려오고 나서 실업 부분이 더 이상 내려가는 속도가 둔화되는 패턴으로 추세들이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신흥증권에서 미증시가 조만간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학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리서치 센터장님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증시가 조만간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 이제 한경제 신문에서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잘 정리가 되는데 그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신 게 2008년도에 리먼이 9월에 파산했거든요. 그래서 8, 9월에 리먼에 대해서 공적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표결하는데 그때 부결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갑자기 급락했었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아랫방향으로 이제 곤두박질 쳤죠. 그것 때문에 이제 QE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달에 주식시장의 붕괴는 2011년도 5월달부터 있었던 남유럽 금융위가 이제 스물스물 그 크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2011년도 7월달에 이제 추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국가부채, 그러니까 부채를 발행했을 부채 한도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2011년도 7월달에 안 늘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스탠드앤푸어스가 미국의 국채를 시중도금을 강등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추렁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큰 폭의 조정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된 건 아무래도 경기부양책이겠죠. 근데 경기부양책이 이게 빠른 속도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맥코넬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부양책을 재임에 성공하기 위해 빨리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일정 수준의 지원까지는 용인하겠지만 개인들한테 대규모로 자금을 그냥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용인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실업수당 300불 주당 더 주는 거는 용인하겠지만 1인당 뭐 1200불까지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용인하지 않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불복이 이상한 기류로 가고 있는 게 여기 보면 공화당에서 트럼프에 대한 불복을 거물들이 막 거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얘기를 하기가 용이할까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실제로 제대로 취임하기 전까지 과연 그 행태가 아니면 그 전에 실제로 법원에서 대법원이 그러니까 요번 선거가 어때서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에서는 완전히 들어주는 어떤 완전히 클리어하게 상황을 만들기 전까지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의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CDC 데이터인데요. 이게 어제 보여드린 데이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밑으로 급락한 것까지 보여드렸었는데 데이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즈, 이거는 유럽 CDC 데이터고요. 이건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유럽 CDC 데이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걸 차트화 해놨습니다. 10만 명당 그 환자, 입원 환자 수인데, 여기 보시면 뭐 전체 환자 수 국가별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세가 급등했었거든요. 저기 때 1차 대유행 때. 지금도 완전히 정신없이 위로 치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보도 보여드렸지만 의료 시설이나 이런 쪽에 대란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 CDC 데이터인데 7일 이동평균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도 아직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됐어요. 어제 보여드린 그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존스홉킨스에서 8일, 그러니까 7일 이동평균선 확진율인데 이게 8%를 넘어가서 8.3입니다. 지금 2차 유행 때는 8% 안 넘어갔었거든요. 지금은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그 covidtracking.com 데이터인데, 여기 입원 환자 수가 59,000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차, 2차 유행 때, 지금 3차 유행이죠, 미국은. 2차 유행 때 보면 여기 59,000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7월 달에.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59,000 갔었죠. 그 다음에 4월 달인가 59,000이 또 갔었어요. 4월에 보시면 한참 1차 유행할 때 6만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번에는 추세가 6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미국이 혼돈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아직 트럼프에서는 뭔가, 트럼프 쪽 당선인 쪽, 트럼프는 아직 용인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그러니 바이든의 입심이 전 국민에게 다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은 일단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미는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들을까요? 아직 대통령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코로나의 확산세, 미국의 확산세는 추세를 계속 타고 갈 것 같아요. 빨리 뭔가 수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고, 이것도 뉴욕타임즈 데이터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황의 심각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현재 10만 명당 그 1일 확진자 수인데, 이 빨간 지역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죠. 이전에 이미 많이 충격을 받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내륙주에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높은 걸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고요. 낮지만 위로 올라가는 쪽도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이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화이자 백신이 문제는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영 한 20도랍니다. 유통 콜드체인이라고 말을 하던데, 그 백신을 유통하는 게 그 정도로 가져가야 되고, 이 문제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된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화이자 이 발표를 한 게 연구원들이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 모 전문가분이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예전에 그 렘데시비로 발표한 그 길레드 사이언스처럼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거고, 아직 그 연구원들이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간 발표, 94명에 의한 중간 발표이지 최종 발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영하 70도로 운송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보관도 이제 굉장히 치밀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그 가끔 TV 보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올라오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온도가 낮은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병원에 그런 장치를 두기 어렵죠. 대형 종합병원에도 그런 장치가 대규모로 있지는 않을 건데, 과연 이걸 유통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거죠. 당장 저희만 하더라도 유통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고, 물론 뭐 갖다 주는 대로 바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겠지만, 땅덩어리가 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동네에서 맞는데 어떤 형태로든 뭐 어거지로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올해 말까지 5천만 명인데 5천만 개 투여인데 2번 접촉이니까 기껏해야 2,500만이거든요. 미국 인구이 3억 3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년 초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요번 겨울이 지나고 나면 급격한 조정은 요번 겨울로 끝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신영증권의 김학균 그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가능성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급격한 조정 정도가 지난 저점 혹은 그거보다 약간 아래인 3,000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내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단 마음속에 둬야 될 거는 이 얘기는 드렸죠. 그 IT 버블 붕괴 때는 한 8개월 정도,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 때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주식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끝냈어요. 글로벌 금융위 때는. 하지만 IT 버블 때는 그 전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내려왔고 조정을 받고 거의 3년 조정 받았습니다. 정점에서 저점까지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IT 버블 때는 경기 수축이 끝난 뒤에도 고용이 잘 내려오질 못하고 옆으로 기었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 부양책, 추가 금리 인하도 있었습니다, 이때. 근데 지금 그 실업에 대한 부분이 빠른 속도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부분이 유지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고배수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 주식시장이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IT 버블 때처럼 이유 없이 힘을 못 발휘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요번에 조정 국면이 끝나고 나면 주식시장이 바닥에서 한번 튀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횡보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액션을 계속 취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전체를 다 실었다가 올라가면 다시 빼고 이런 행위를 해도 되지만, 그냥 나는 그 중장기적인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패턴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포지션을 100%를 다 밀어넣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거가 바이든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을 지지하고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도 지지를 했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쉽사리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바이든의 승리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공화당 의원들이 갑자기 주요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걸 봐서는 이게 녹록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황을 잘 추이를 지켜보고 다만 이제 조정이 오면 그때 계속 포지션을 늘리는 작업을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